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참치 먹으러 가자 참치형.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치형과 함께 이 조기 대선 관련해갖고 우리가 이제 정치 테마주. 자, 이거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5년 만에 한 번꼴로 이제 있는 이벤트이다 보니까 우리가 5년 만에 한 번 이런 이펙트를 좀 잘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딱 그 시즌만 딱 우리가 수익을 보고 나오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은 우리가 뭐 정치 테마주도 뭐 인맥주가 있을 것이고 뭐 정책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책주라는 것은 각 당의 어떤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각 후보마다 개별 후보마다 미는 이제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과거에 이제 그 뭡니까? 이 지역 화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밀었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 정책주 맥락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길게 봐도 되겠죠. 하지만 이 인맥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에 좀 짧게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제 4월 그리고 5월 달에 쇼부를 봐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6월 3일 날 막 또 여기서 뒤늦게 매수하고 이러면 제로 소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아직까지 민주당 후보는 이미 뭐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로 이제 나올 것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 후보 이 선출,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경선을 하겠죠. 이제 경선을 할 건데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일정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 5월 달에는 좀 준비를 하되 국민의힘 인맥주 위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이재명 후보로 확정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 정책주 혹은 이재명 정책주로 가시는 게 이제 유리하죠. 오늘은 요거보다는 이거 위주로 해갖고 좀 봐드릴 테니까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좀 봐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취지로 국민의힘 후보들, 그죠? 굉장히 많이 좀 이번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출마 선언을 완료한 인물이 이제 안철수 후보 그리고 김문수 장관 이제는 이제 전 장관이 돼버렸어요. 이제 사퇴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정현 새누리당 이제 대표 그리고 이제 유정복 이철우 뭐 등등 해갖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시장에서 이제 사퇴하고 이제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차기 대선 잠룡들의 잇따른 이제 출사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그 안철수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안랩이라든지 뭐 써니전자 이런 애들 까미엔씨는 많이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관련주도 한번 시세를 또 줬었고 근데 이제 아직 나경원 후보는 후보가 아직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경원도 최근에 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랑 뭐 만남을 가지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지금 없고요. 그리고 뭐 이정현 그 뭐 선언을 했고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유승민 요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이 네 명이랑 홍준표 그러니까 지지율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이 5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5명의 어떤 지지율의 추이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정치 테마주 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흔들거든요. 엄청나게 흔듭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봤을 때 지금 1등이에요. 지금 1등인데 만약에 뒤집어지고 누군가는 올라왔어. 예를 들어 한동훈 후보가 올라오게 되면 한동훈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좀 잘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지지율의 추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일정이라고 하면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경선 일정을 의결을 한다. 그러니까 4월 9일 오늘이죠. 오늘 경선 일정을 의결을 했고, 그리고 이제 10일 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예비 경선 컷오프 일정을 확정을 하고, 그리고 14일부터 15일 경선 후보자들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일정이에요. 그러면 16일 날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서류 심사를 토대로. 그리고 4월 중순쯤에 컷오프를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자, 5월 3일 날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굉장히 좀 긴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나마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한 단기로 먹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바로 이제 정치 테마주. 지금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재명 후보로 완전히 확정이 났기 때문에 다른 그 야권 잠룡들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뭐 누가 이제 후보가 되느냐에 있어 갖고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잘 좀 이제 들어갔다가 잘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로 후보로 선출이 될 것인가? 빨리 국민의힘도 선출이 되어야지 한 달간 뭘 합니까? 선거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6월 3일이면 굉장히 긴박한 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4월 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 테마주 있어갖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여전히 뭐 사실 아직까지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나온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최근에 나왔던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금 현재 뭐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 뭐 유승민 후보, 그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 이렇게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6명이 이제 뭐 6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분들에 있어 갖고 후보의 적합도를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없다가 좀 대부분이고 없다가 대부분이 잘 모르겠다. 요렇게도 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조사 기간이 4월 6일부터 7일, 최근이에요. 최근이고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수가 1,002명. 뭐 사실 모집단을 보기에는 뭐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전화를 돌려봤더니 이번 조기 대선에서 범여권 대선 후보로 다음 중 누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냐라고 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1등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그리고 2등이 한동훈 후보. 2등이 한덕수 그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에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물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기는 하지만 본인이 나오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제를 할게요. 일단은 배제를 하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이제 3등. 그 다음에 안철수, 오세훈 순, 그리고 나경원. 그러면 아직까지 있잖아요. 아직까지 여기서 출마 선언을 안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여기서 이분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오피셜은 아직 아니지만 오피셜은 뭐 거의 뭐 시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출마 선언을 완벽히 안 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나경원이라든지 뭐 오세훈이나 한동훈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 혹은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김문수 있죠. 그리고 지금 관련주들 중에서 안철수 관련주들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올라가는데 안철수 관련주들을 잡아야 되냐, 혹은 홍준표 관련주들을 잡아야 되냐,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심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오늘 여러 이제 종목들을 이제 좀 짚어 보면서 좀 들어갈 만한, 좀 타점이 괜찮을 만한 종목들을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봐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가장 이제 강력하지만 지금 홍준표 후보라든지 한동훈 쪽에서 앞으로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한동훈 후보의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근데 이 특검 경력이 어떻게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랑 너무 이제 유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뭐 완전히 막 벗어났다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배를 탔었으니까. 그래서 좀 차별화가 좀 어렵다. 하지만 강점은 일단 이제 검찰 출신의 어떤 이 청렴한 이미지라든지 뭐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도 조금 뭐 타 후보에 비해서는 좀 유리할 수는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뭐 한동훈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엄을 막았다라는 뭐 이 점을 굉장히 좀 많이 그걸 하고 있는데 아무튼 단점도 확실하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홍카콜라 아닙니까? 홍카콜라. 홍카콜라. 그러니까 좀 약간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인기를 지금 얻고 있긴 하거든요. 약간 화끈한 발언, 그리고 약간 확실한 어떤 보수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후보이다 보니까 좀 뭐랄까 화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하지만 약간 중도층을 좀 데리고 오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저의 생각이니까 뭐 선 넘는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저의 생각이니까 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좀 지지 기반이 좀 약하죠. 과거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그 경선에서도 좀 적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다음 주쯤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13일 날 선언을 할 예정이고 그 전에 한 번 더 오세훈 관련주가 한번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세훈 관련주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 아무튼 이 오세훈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어떤 서울시장의 어떤 경험 그리고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좀 중도층 확장에 굉장히 유리한 좀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탄핵 소추에는 찬성을 했고 뭐 파면에는 반대한 입장으로 보수랑 어떤 그 중도 사이에 좀 균형을 모색하는 그런 이제 후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도시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좀 메리트가 많은 그런 인물이긴 한데 뭐 최근에 어떤 서울시의 어떤 정책 실패라든지 뭐 최근에 또 강동구 싱크홀 사고도 좀 있었고 그리고 검찰 수사 관련 이런 것들이 좀 악재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지금 한동훈, 뭐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는 좀 약하죠.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도 중도층을 좀 많이 노리는 그런 이제 후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탄핵 소추안 찬성 표결로 진보 진영과의 이런 접점을 좀 모색하는 그런 중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 당내 기반이 좀 약하다라는 부분에 있어 갖고 경선 통과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이 유승민 일단은 제가 기사로 봤는데 유승민 후보가 이재명 후보랑 다이다이 떴을 때 가장 그나마 확률이 높았다. 뭐 그런 이제 내용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최근에 유승민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도 보수 특히나 이 그 경제 쪽으로도 좀 굉장히 전문가고 이러다 보니까 유승민 후보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지지율 1위 그리고 보수 안에서도 좀 큰 형님으로 모시면서 약간 이쪽으로 밀어주고 있는 그런 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강경한 이 탄핵 반대로 인해 갖고 친윤 계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보수층 결집에 있어 갖고 좀 유리하고요. 하지만 좀 이 중도층 확보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과거에 내가 약간 꼰대 이미지도 좀 있고 내가 경기도지사 김문수인데 뭐라고요? 뭐 이 소방관 하여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내가 경기도지사 김문수라고 이런 얘기하면서
약간 꼰대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장 범여권 대선 후보로서는 지지율이 좀 높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쪽에서 지지율이 다시 임팩트 있게 올라와 줄 것이냐. 요것이 향후 이 국민의힘 정치 테마주의 어떤 관건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고 오늘 정치 테마주까지도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이나 뭐 내일 같은 날이 좀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종목들을 우리가 본다라고 보면 지금 일단 이 진양홀딩스라든지 포메탈, 진양산업, 뭐 한일화학 요것이 이제 누구냐면 오세훈 후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인데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다음 주 13일 날 대선에 이제 나가겠다라는 말을 한다라고 하죠. 그렇게 봤을 때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13일 날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약자 동행 상진 장소에서 발표를 하겠다. 그래서 그 13일이라고 하면 요번 주 이제 일요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거기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요 정도는 이제 반영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 주에는 오세훈 관련주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좀 강했던 종목이 진양산업 정도. 진양산업이 가장 좀 강했고요. 오늘 진양산업이 좀 11% 조정을 좀 세게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올라왔던 이 상승분의 일정 부분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양산업을 좀 단기적으로 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우리가 정치 테마주에 물린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좀 좋으면요. 이게 출구 전략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좋거든요. 그 진양산업 같은 경우 회사가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돈도 잘 벌고 부채 비율도 낮고 배당도 주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진양산업이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진양산업 정도 체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유승민 이 관련주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자, 유승민이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기는 길 외면 왜 지는 길로 가냐 완전 국민 경선을 이제 재차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오픈 프라이머리죠. 그러니까 이 제도는 사실 뭐냐면 이 정당의 어떤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 당원 투표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100% 반영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원하는 후보를 내세워야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승민 그 후보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럼 기존에는 이 국민의힘 과거 대선 후보는 어떻게 선출을 했냐면 이 당원 투표, 그러니까 당심이죠 한마디로. 당심 5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그러니까 민심 50%예요. 요렇게 해갖고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컷오프를 후보를 4명으로 압축을 해갖고 100% 민심 반영 방안이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2차 컷오프 당원 투표 요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2차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유승민 후보가 요거는 폐쇄적인 경선이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히 100%로 바꾸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유승민 관련주로 최근에 봤을 때 이 대신정보통신이라는 이 종목이 가장 대장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다들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게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 홍준표 관련주이기도 한데 아무튼 간에 이제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명의 어떤 테마가 이제 되다 보니까 이 홍준표 테마 그러니까 이게 다 인맥 관련한 종목들이 많아요.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인맥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 뭐 이재명 관련주도 이제 윤석열 이 탄핵 국면에서 에이텍이 엄청나게 크게 치고 올라갔잖아요. 에이텍이라든지 그 이재명 관련주들 몇 개 있잖아요. 형지 엘리트라든지 뭐 동신건설 이런 애들 이런 코나 아이 같은 게 이재명 그 후보의 이 정책주예요. 정책주. 지역 화폐 정책주.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나경원 후보에 대한 부분들. 물론 지지율이나 뭐 아직 이런 부분은 낮지만 이 당 내에서 또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나경원 관련주 중에서는 좀 우리가 이제 볼만한 게 이 아가방 컴퍼니랑 메디앙스 이게 왜냐하면 뭐 CJ 시푸드나 뭐 이런 것들도 뭐 괜찮지만 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육아용품 파는 그런 회사잖아요. 이 저출산과 또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저출산은 또 뭐냐면 이제 정책주잖아요. 정책주.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그 우리 사회 문제고 굉장히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그런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저출산 정책을 안 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거를 좀 좋게 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메디앙스라든지 뭐 아가방 컴퍼니 저는 정책주로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향후 한 4월 달, 5월 달에는 우리가 아가방 컴퍼니 정도는 우리가 정책주로서 뭐 이건 나경원 관련주를 떠나갖고 정책주로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한 라인을 최근에 뚫어냈어요. 그러니까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여기서 2024년도에 저항받았던 요 라인을 최근에 뚫어냈어요. 뚫어내고 지금 지지받고 있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노려봐야 되는, 약간 이거는 고수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가방 컴퍼니는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관련주도 아직까지 뭐 임팩트 있는 흐름을 막 많이 보여준 건 아니지만 일단 YBM 넷이 저는 뭐 가장 좀 괜찮아 보이고요. YBM 넷. 그리고 안랩 그 지금 안철수 관련주들은 조금 그래도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나 안랩이 뭐 이런 식으로 주고 빠졌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안철수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 중에 이제 아직 한동훈 관련주들이 그렇게 막 임팩트 있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일쯤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이 사실 어떻게 봤어요? 한동훈 관련주들을 약간 종가 베팅 하기는 좋았다. 왜냐하면 내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관련주들도 최근에 이제 좀 임팩트 있게 올라갔던 친구 태양금속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 제로투 세븐 이거는 이제 정책주로도 엮이기 때문에 오파스넷. 네, 오늘 정치 테마주가 어떻게 봤을 땐 타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한동훈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제로투 세븐은 한동훈 관련주로 엮인다라기보다는 이 저출산 정치 테마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다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그렇게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오파스넷이나 노을 정도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어떨까. 태양금속은 가장 좀 세긴 한데 뭐랄까 이게 좀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엔 좀 변동성이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관련주들 중에는 최근에 이 대형 포장 오늘 약간 제로 소멸이라고 봐야 되나 뭐 하여튼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경선 과정이 남아 있다 보니까 최근에 차익 실현이 조금씩은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그래도 아직 끝난 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임팩트 있었던 친구들은 이 평화홀딩스랑 평화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평화홀딩스가 가장 좀 세긴 한데 어려울 수는 있고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 평화산업에서 만약에 내일 추가적인 하락을 준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타점입니다. 그래서 최근 오늘 이렇게 음봉이 떴는데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한 번 더 반전을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김문수 관련주도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홍준표 관련주 중에 이제 가장 좀 최근에 좀 크게 올라갔던 친구가 TBC도 있지만 뭐 경남스틸 뭐 이런 친구들. 그래서 홍준표 후보도 사실 세죠. 사실 센데 지지율이 지금 조금씩은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직 사퇴를 안 했습니다. 11일 날 하기 때문에 11일 날 사퇴를 하고 14일쯤에 대선 출마. 그래서 홍준표 관련 주들도 여러분들이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가장 좀 임팩트 있게 올라가고 커다란 변동성을 보였던 친구가 한국 3일이란 친구고, 그리고 이제 경남 스틸도 마찬가지죠. 참 홍준표 관련주. 하지만 되도록이면 동전주는 좀 지양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오히려 최근에 이제 갭 상승 띄어갖고 좀 커다란 시세를 줬던 경남 스틸이 여기서 갭 메꾸기 구간이 들어갈 때 요 타점에서 우리가 잡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선제 또한 어떻게 봤을 때 굉장히 좀 좋은 회사이다 보니까 한국 선제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강력한 돌파가 나왔고 지금 현재 지지 테스트가 나와주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 선제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맥스 홀딩스는 대표적인 홍준표 관련주고, 그죠? 그 밖에 이재명 관련주나 정책주들이 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후보마다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데 제가 좀 중점적으로 좀 짚어드린 종목 위주로 뭐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또 없는 종목들도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